안녕하십니까, 윌리엄 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가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분의 1 군산 사람이고 한국 가면 반드시 만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전주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김대중 엄청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전라도 사람은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몰표가 나왔죠.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85%, 많게는 90%가 넘는 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주는 특히 더했죠. 문재인은 이에 보답하듯이 고위직들, 특히 군의 고위직을 호남 사람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의 40%가 호남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남 전체 인구의 27%입니다. 저 호남 인구가. 그리고 공무원 증원 시에도 다른 지역 출신보다 호남 출신이 더 특혜를 볼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에서도 호남, 특히 전남 광주 지역의 인구 비율보다 훨 높은 비율로 예산이 돌아가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호남 출신 분들 개인적으로 살기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팍팍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남 출신 공무원들보다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수 늘리면요. 지금 현재 이미 공무원인 분들 당장의 일이 덜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공무원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즉, 이미 공무원인 분들에게는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그거 호남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 대부분은 그 지역 토호들 주머니 배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지역 토호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이죠. 지역에 큰 건설사들 몇 군데 있죠. 특별히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또 이제 스페인이 이 문제가 심각해요. 스페인 경제 위기의 상당 부분이 지역 토호인 건설사들과 지방정부의 유착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건설 물량이 수요를 초과해가지고 너무 많이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그 융자를 얻어가지고 마구 지어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사는 사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 돈이 회수가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기관 부실화되는 거죠. 그 뒤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다 뻔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현재 바르셀로나시가 포함된 카탈로니아 지방이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지들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국세보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역 교부금이 적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죠, 한마디로. 지들은 이 돈 손해보고 지들이 납부한 국세가 타 지역 토호들 주머니 불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불만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페인 카탈로니아 사람들은 왜 우리가 게으른 안달루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도와주는 거다. 그 사람들한테 공돈 주는 거다. 그런 식의 불만이 많죠. 이게 이제 현재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결국 호남 출신 공직자 수를 아무리 늘려준다 한들 호남 지역의 지역 교부금이 아무리 는다 한들 경기가 하강해서 고용이 줄어들면 대다수 호남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다수가 김대중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기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왜 김대중 망령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종권 씨, 저명 농객이죠. 원래 이제 선박 전문가시고, 이 경우 호남인들은 실체가 없는 한의 정서의 포로가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존재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현재 미미하게 존재하고 과거에는 많이 존재했던 실체.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어 이게 이게 과연 실체가 뭔가 허상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남 사람들도 설명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원래 존재했던 게 뭐냐면 소작농의 한입니다. 소작인의 한. 마름의 횡포에 대한 한이고 마름이 되고 싶은 갈망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되기 쉽다고 하면은 뭐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되기가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수월하게 된다. 그런 것에 아주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마름이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승만 정부에서 토지 개혁을 하면 사라졌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호남 대지주들은 워낙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토지 개혁 때.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나온 당이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그리고 그 한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당이에요. 네. 그런데 김대중이 이 한의 정서를 되살려 자기 정권 잡는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 한을 없앤 거하고 반대 방향에서 나온 정당에서 김대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을 되살려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 정권 잡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최고 악의 천재 꼽으라면 김정일이 꼽힐 거고 그 밑으로는 김대중이 꼽힐 겁니다. 왜냐면 김대중이 김정일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단수가 낮죠. 근데 김대중도 상당히 그 교활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현재 미미하게 존재한다는 한이라고 하는 건 소작인으로 오랜 기간, 그러니까 대대로 살면서 집단 무의식에 스며든 근성이에요.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근성을 위한 것도 아니 왜냐면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아니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게 급급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이거 안 챙기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그 문화로 그런 근성 문화로 인해서 타 지역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생긴 한입니다. 즉 김대중 망령에 잡혀있지만 않으면 한두 세대 지나가면 그냥 없어질 성질의 것입니다. 사실. 전라도 사람? 왜 그래? 왜냐면 이 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뭐 이게 세대가 이제 아직은 덜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김대중 망령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이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호남 사람들 중 냉정하게 이제 내가 자기 고향이 내가 고향이 호남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딱 손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김대중 손절하고 문재인 치우고 가는 게 당연히 답입니다. 문재인 치우면 나중에 전라도 사람들 박해받는 거 아니냐 걱정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 북한 문제 처리만 해도 머리가 터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이 없어 당분간 그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전라도 사람들이 앞장서서 끌어내리게 되면 근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긴 해요. 그런데 뭐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전라도 사람 무시 못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게 좌파가 되었건 우파가 되었건 더 강한데 누가 무시합니까? 참 근데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요. 그러니까 중국의 머리 조아리고 중국몽의 일부가 되겠다는 대통령. 이 중국몽은 한마디로 한국 멸망몽이에요. 한국인 미래 비참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요. 나쁜지 아닌지 저도 판단을 않겠습니다. 판단을 않지만 중국도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중국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국의 역량을 갖다 빨아먹지 않으면요. 중국은 그 농민공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와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걸 갖다 조금이라도 지연시켜야 될 거. 이따 땜빵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한국 같은 건 하나 그냥 꿀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중국 처지 이해한다. 그냥 뭐 먹어라.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럼 뭐 바보 멍청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망해도 당연한 거고 망해도 마땅한 거고. 아무튼 중국이 말이면 중국 엉덩이에 붙은 파리 같은 한국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계속 지지하려면요. 차라리 독립하십시오. 네. 적이면 분명하게 적으로 돌아서시고 아니라면 한국을 위하는 게 답이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뾰족한 이익도 없는데 뭔가에 홀려서 우군 등에 칼 꽂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적이면 존중할 만하다. 그러면 나중에 사정이 변하면 손잡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같이 못 갑니다. 사실. 아유, 친구면 서로 친구, 우군이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아니 내가 저기 내, 뭐 불침번을 갖다 쓰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 제가 내 머리통 내려 꽂을 수 있다. 뭘로? 둔기 같은 걸로 내려 깔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군이 될 수 있어요? 정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전라도 사람들이 이 상태의 변화를 안 보이면 일단 집단적으로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건 지능 문제예요. 인성 문제보다 지능 문제예요. 최소한 처세 지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